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손주가 다가와서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한마디. 할아버지, 냄새나.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분명 매일 샤워도 하고 세탁도 하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도대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가까운 한 지인은 70대 초반이신데 어느 날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굉장히 낙담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은근슬쩍 창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아무 말은 안 했지만 그 순간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어. 그분은 그렇게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정면으로 말하지 않지만 사실 누구나 느끼는 나이 든 사람의 냄새. 냄새는 말보다 강합니다. 한 번 맡으면 잊히지 않고 때로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도 좋은 향수를 뿌려도 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말해, 청결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곰팡이 냄새 같다. 오래된 장롱 속 냄새 같다. 식은 술에서 나는 구린내 같다. 헌 책 냄새 같다. 듣기만 해도 불쾌한 이 냄새,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 냄새와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평생 깔끔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냄새가 난다는 거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억울해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더럽다거나 게으르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채취를 연령대별로 수집해 분석했는데 40세 이후부터 특별한 냄새 성분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죠. 연구자들은 그 냄새의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노네날데히드라는 물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네날데히드.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의 노후를 곤란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 물질이 피지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특유의 채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냄새가 단순히 불쾌한 문제만 될까요? 아닙니다. 냄새는 때로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손주가 할머니, 냄새나. 라고 말할 때 그 한마디가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친구와의 모임에서 괜히 사람들이 내 옆자리를 피하는 것 같으면 다시는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재혼이나 새로운 인연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럼 향수를 더 진하게 뿌리면 되겠지. 씻는 횟수를 늘리면 되겠지. 하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우리 몸속에서 이미 생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덮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혹시 불안해지셨습니까? 혹시 나도 이미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가족이나 친구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함 아주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는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줄이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면 관계의 어색함에서 벗어나고 손주에게 당당히 안길 수 있으며 모임에서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냄새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는 노년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채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삶의 흔적이자 건강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사람만이 더 품위 있는 노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나이 들수록 이런 냄새가 짙어질까요? 그 과학적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노네날데히드라는 낯선 물질의 정체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60대 박 씨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향수까지 뿌리면서 외출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오후쯤 회사 후배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곰팡이 냄새 같은 거 안 나세요? 그 순간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분명 씻었는데, 분명 깔끔하게 입었는데, 대체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냄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냄새의 정체가 이미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노네날데히드. 낯설고 어려운 단어지만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가며 풍기는 특유의 냄새가 바로 이 물질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노네날데히드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깁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그 과정에서 특유의 노인 냄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세포가 활발하고 항산화 능력이 강해서 이런 산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40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피지 성분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노네날데히드라는 냄새 분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두피 같은 곳에서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피지선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씻어도 귀 뒤나 목 뒤를 소홀히 하면 금방 다시 냄새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깨끗이 씻었는데 오후쯤 어딘가에서 낯선 냄새가 나는 느낌.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 사람은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본인만 모른다는 것. 일본에서 있었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연령대 사람들의 채취를 모아 젊은 층에게 맡겼습니다. 그 결과 30대 참가자들은 40대 이후의 채취를 금방 구별해냈습니다. 그 냄새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곰팡이 같다. 헝겊 냄새 같다. 낡은 책 냄새 같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만 모르고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그 상황을요.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울까요? 더 놀라운 건 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80대가 가장 냄새가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50대 채취가 더 불쾌하다고 평가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노네날데히드 분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체내 변화로 오히려 다소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죠.
잠시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중년 이후부터 이미 냄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채취가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대사질환 같은 병이 시작될 때 채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채취는 우리 몸이 보내는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겪는 이 냄새는 게으르거나 청결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호르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즉, 노화의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늘 우리와 함께하지만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이 냄새 역시 관리하는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냄새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관계가 멀어지고 건강이 무너질 수 있지만 제대로 읽어내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몸에서 어떤 부위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고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평소 놓치고 있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지, 이어서 구체적인 부위와 실제 관리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귀 뒤 냄새 때문에 손주가 할아버지 싫어. 라고 말했을까요? 왜 매일 씻는데도 가족들은 모르게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밝혀봅니다. 바로 채취가 집중적으로 나는 부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귀 뒤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가 평소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얼굴은 꼼꼼히 씻지만 귀 뒤는 그냥 물로 흘려보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기에 피지선이 몰려 있습니다. 피지가 산화하면서 가장 강한 냄새를 만들어내는 곳, 바로 귀 뒤입니다. 하루만 소홀히 해도 퀴퀴한 냄새가 퍼지죠. 씻어도 난다. 숨겨도 난다. 본인만 모른다. 이게 귀 뒤 냄새의 무서움입니다. 두 번째는 목 뒤입니다. 여름철이면 옷깃에 밴 냄새가 왜 쉽게 안 빠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목 뒤에서 올라온 냄새가 원인입니다. 머리카락이 다 통풍이 안 되고 땀이 말라붙으면서 노네날데히드가 진하게 배어듭니다. 옆 사람이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젊었을 땐 땀 냄새 정도였다면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땀과 피지, 그리고 산화된 지방산이 뒤섞이면서 훨씬 무겁고 오래가는 냄새가 됩니다. 특히 모임 자리에서 팔을 들 때 그 냄새는 주변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두피입니다. 머리를 감아도 오후쯤 되면 뭔가 눅눅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특히 모자나 가발을 자주 쓰는 분들은 통풍이 막혀 냄새가 더 심해지죠. 가족들이 은근히 아버지 머리 냄새를 언급할 때 그것이 바로 두피에서 올라오는 채취입니다. 다섯 번째는 등과 가슴입니다. 샤워할 때 손이 잘 닿지 않아 비누칠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부위. 하지만 이곳은 피지선이 집중된 곳입니다. 등에서 올라오는 냄새는 옷감에 배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옷장에서 꺼낸 옷이 퀴퀴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번째는 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땀 냄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각질이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무좀이 있다면 냄새는 몇 배로 심해집니다. 집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절이나 모임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 민망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부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잘 씻지 않는 곳이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관리하는 얼굴보다 소홀히 넘기는 귀 뒤 등 발에서 더 강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옷에, 방 안에, 심지어 가족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채취는 관계의 시험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나가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옆에 앉은 청년이 살짝 창문을 열더라는 겁니다. 직접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 불안이 점점 커져 결국 모임 자체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냄새는 말보다 강합니다. 냄새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냄새는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본인만 모른다는 겁니다. 채취는 주변 사람에게는 명확하지만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가족조차도 상처 줄까봐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뒷말로만 돌게 되고 당사자는 모른 채 관계가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괜찮을까? 혹시 가족들이 그냥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채취는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채취는 나의 존중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수로 덮는다고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답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채취를 줄이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 뒤와 목 뒤를 씻는 작은 습관에서부터 옷감, 침구, 환기 관리까지 실제로 효과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채취는 늙음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존중의 시금석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관리하면 오히려 품위를 지켜줍니다. 70대 김 씨는 손주가 놀러 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안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옷에서 냄새나. 그 한마디에 김 씨는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씻고 세탁하고 향수까지 뿌렸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채취는 단순히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냄새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습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씻는 습관, 놓치면 안 되는 부위. 채취는 우리가 대충 넘기는 부위에서 가장 강하게 납니다. 귀 뒤, 목 뒤, 두피, 등, 발. 이 5곳은 매일 씻으면서도 자주 있는 곳입니다. 귀 뒤를 놓치면 냄새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 뒤를 소홀히 하면 옷깃에 냄새가 배어버립니다. 머리를 감아도 두피를 제대로 문지르지 않으면 냄새는 그대로 남습니다. 등은 손이 안 닿는다고 대충 하면 냄새는 옷감에 눌러 앉습니다. 발은 각질과 무좀을 방치하면 냄새는 더 깊어집니다. 씻어도 난다. 숨겨도 난다.
습관만이 답이다. 2. 옷과 침구, 냄새의 저장수. 냄새는 몸에서만 나지 않습니다. 옷과 침구가 냄새를 저장하는 창고가 됩니다. 베개 커버는 최소 3일에 한 번은 갈아야 합니다. 이불은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널어야 합니다.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입니다. 옷은 합성 섬유보다면 린넨처럼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을 입으십시오. 겨울철 두꺼운 옷을 오래 입는 건 냄새를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옷은 두 번째 피부입니다. 피부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3. 집안 공기, 냄새를 키우는 숨은 원인. 채취는 닫힌 공간에서 더 짙어집니다. 집안 환기를 소홀히 하면 냄새는 옷과 벽에까지 배어듭니다. 아침, 저녁 하루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불러들이십시오. 특히 손주가 놀러 오는 날, 손님이 방문하는 날. 집 공기가 상쾌해야 내 채취도 덜 느껴집니다. 4. 음식, 냄새는 식탁에서 시작된다. 채취는 단순히 피부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먹는 음식이 곧 냄새를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붉은 고기, 기름진 음식은 채취를 더 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같은 항산화 음식은 냄새를 옅게 만듭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탁이 내일의 채취를 결정합니다. 5. 술과 담배, 냄새를 만드는 두 악마.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부산물을 남깁니다. 이 물질이 땀으로 빠져나오면서 특유의 채취가 생깁니다.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씻어도 냄새가 안 빠지는 겁니다. 담배는 더 심각합니다. 담배 연기는 옷에만 배는 게 아니라 몸속 지방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은 씻어도 특유의 담배의 냄새가 몸에서 계속 풍깁니다. 여러분, 채취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6. 운동과 땀, 관리가 답이다. 운동을 하면 땀 때문에 냄새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운동은 채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땀을 통해 노폐물이 빠져나가면 냄새도 옅어집니다. 문제는 운동 후 관리입니다. 운동을 하고 30분 안에 씻지 않으면 땀이 산화되며 더 강한 냄새가 납니다.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운동 후 샤워가 답입니다. 여러분, 채취 관리의 핵심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귀 뒤 한 번 더 씻기, 베개 커버 자주 갈기, 집 창문 열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냄새를 바꿉니다. 채취는 늙음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멀리할 수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 샤워할 때 귀 뒤와 목 귀부터 씻어 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가족과의 대화를 바꾸고 손주와의 거리를 바꾸며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먹는 밥상이 내일의 냄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채취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이어서 음식과 건강관리가 어떻게 채취를 근본적으로 바꾸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채취는 욕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일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1. 고기와 기름진 음식, 채취를 진하게 하는 식탁. 70대 이모 씨는 손주와 삼겹살을 먹은 날, 다음 날 아침 손주에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냄새가 더 심해.
그 순간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씻지 않은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기와 기름진 음식이 채취를 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붉은 고기는 지방산을 늘리고 그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노네날데히드가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많이 먹는 순간은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내일 냄새가 되어 돌아옵니다. 먹는 건 순간, 냄새는 내일 남습니다. 이 항산화 음식, 냄새를 옅게 하는 비밀. 다행히 희망도 있습니다. 냄새를 옅게 하는 음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토마토, 블루베리, 블랙커런트, 녹차, 견과류, 시금치, 브로콜리. 이 음식들은 산화를 막아줍니다. 산화가 줄어들면 노네날데히드도 줄어듭니다. 즉, 채취가 옅어집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블랙커런트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채취가 완화되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음식이 향기가 됩니다. 3. 물,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강력한 해법. 여러분, 채취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면 결국 땀과 피지로 배출되며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셔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면 채취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물 대신 커피나 차를 드시지만 그것은 수분 보충과 다릅니다. 순수한 물을 하루 6에서 8잔 마셔야 합니다. 물이야말로 가장 값싸고 가장 강력한 탈취제입니다. 4. 발효 음식과 장 건강.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김치, 된장, 청국장. 이 발효 음식들은 장 건강을 지켜주고 장내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야 채취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장이 나빠 변비가 생기면 독소가 땀과 호흡으로 배출되면서 냄새가 진해집니다. 즉, 장 건강은 채취 건강입니다. 5. 술과 담배, 냄새를 만드는 두 악마. 술은 단순히 숙취만 남기지 않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부산물이 땀과 숨결로 배출되면서 악취를 남깁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담배는 더 무섭습니다. 연기가 옷에만 배는 게 아니라 몸속 지방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은 씻어도 특유의 채취가 남습니다. 술과 담배, 그 순간은 즐겁다. 그러나 냄새는 오래 남는다. 6. 건강과 채취, 몸이 보내는 신호. 여러분, 채취는 단순히 음식 냄새가 아닙니다. 건강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달큰한 냄새가 납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납니다. 치매 초기에도 채취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채취를 관리한다는 건 단순히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돌보는 일입니다. 냄새는 몸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무시하면 병으로 이어지고 읽어내면 예방이 됩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채취를 진하게 만든다.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같은 항산화 음식은 채취를 옅게 한다. 물은 최고의 탈취제다.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지켜 채취를 줄인다. 술과 담배는 채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결국 내 채취는 내가 차린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집어든 고기 한 점이, 오늘 마신 술 한 잔이 내일의 나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토마토 하나, 물 한 잔이 내일의 나를 상쾌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선택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채취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선과 존중받는 노년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냄새 하나가 존중을 만들고 냄새 하나가 존중을 무너뜨립니다. 채취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존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1. 채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삶의 흔적이다. 많은 분들이 채취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내가 더러운가?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채취는 결코 수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월이 남긴 흔적, 인생이 새겨놓은 자국입니다. 문제는 그 흔적을 내버려 두느냐, 관리하느냐입니다. 냄새로 남을 수도, 향기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관리하는 습관이 존중을 만든다. 제가 아는 70대 김 씨는 처음엔 채취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작은 습관부터 바꾸었습니다. 귀 뒤와 목 뒤를 꼼꼼히 씻고 옷을 자주 세탁하고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몇 달 후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채취 관리는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습관이자 타인으로부터 존중받는 시작입니다. 3. 채취는 3가지 신호다. 여러분, 채취는 3가지 신호입니다. 건강의 신호. 몸이 보내는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신호. 사랑의 거리를 좁히기도, 벌어지게도 합니다. 존엄의 신호.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냄새로 드러납니다. 이 3가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존중받는 노년을 살아갑니다. 4. 존중받는 노년의 향기.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기억될 것인가? 깔끔한 향기로 기억될 것인가? 그 차이는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귀 뒤를 씻는 습관, 베개를 자주 갈아주는 습관, 물을 더 마시는 습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향기를 만듭니다. 여러분, 채취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삶의 흔적이자 건강의 신호이자 존엄의 상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젊은 날의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존중을 결정합니다. 냄새로 남을지, 향기로 남을지. 그 답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취를 줄이기 위해 어떤 습관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습관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년을 위한 또 하나의 습관입니다.